지역이 상당히 심해요. 말도 못하고 뭐, 교류도 하나도 안 되고요. 언어도 안 되고 뭐 눈 쳐다보고 뭐 듣지도 못하고 뭐 얘기하면 뭐 이래요. 아주 중자폐증에 비슷한데 정확하게 자폐는 아니고 발달 지연으로 인한 자폐 성향의 어떤 모습을 보였었던 아이인데 어머님이 관련 학과를 전공하셨던 분이셔가지고 학생할 때 한강에 가셨대요. 죽자 살자 고민을 하셨나봐요. 그리고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막 뺨을 막 때리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 막 죄책감에 많이 힘들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몇 번을 메일을 보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정말 될 수 있냐, 도와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재작년 이제 1월이었죠, 이제. 그래서, 평가를 해봤더니 애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상 좋으면 좋아질 게 없는데, 평가상 심각하기 때문에 이 심각한 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좋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 감각통합훈련을 3가지 치료를 다 하셨어요. 소리도 그렇게 치는데, 소리 못 듣죠. 소리 삐삐 소리 나면 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뭐 소리는 근데 아이 성실한데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못 들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가 듣는지 안 듣는지 사실 몰라요. 그렇게 오랫동안 키워봤지. 뭐가 문제인지를 사실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아이가 1달, 2달 되면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 삐라는 걸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남의 얘기를 듣기 시작했고 대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2달 되니까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단계 쭉 좋아지다가 그러다 좀 후퇴를 합니다. 사실 못해준 것 같아서 어머님 절망하세요. 그러다가 절망이 끝날 때쯤 다시 막 또 좋아져요. 말을 더 많이 하고 막 깨끗해져요. 그래서 또 절망해요. 아이가 막 화를 내고요. 예전에 없었던 사춘기를 보여요. 막 엄마한테 땡깡 부려요. 예전에 땡깡이라도 안 부렸지 이제는 치료하더니 땡깡까지 부리네. 이제는 없던 것까지 생겼구나. 어머님께서 또 좌절하세요. 아닙니다. 한충기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화 풀어주는 약 좀 먹어봅시다. 좀 먹고 한 2, 30년 화 풀렸어요. 다시 더 좋아져요. 그렇게 해서 한 4단계 지나고 나니까 대화되고 책 잘 읽고 그래요. 예전에 책도 못 읽었었어요. 1년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었는데 학교 이사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전의 모습으로 이제 탈바꿈한 학교를 이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랬었던 경험들도 이제 있었는데 상당한 어떤 다만 이제 얘기를 못 하시죠. 이제 특히 이제 자녀분이 딸인 경우는 좋아져도 이제 남자한테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뭐 일단 좋아졌다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일단 그냥 원래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좋아지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옆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알려주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치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고 이런 거에 좀 아시는 좀 일정 부분 지식이 있으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오세요. 저희는 어떤 영역을 치료하냐면 이제 5가지 언어, 주의력, 운동, 정서, 사회성 이렇게 5가지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기존 발달센터나 정신과에서 하는 치료랑 똑같은데 기존의 치료 방법을 쓰지 않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안 겹치죠 치료가. 물론 장점은 뭐냐? 합치면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단점은 뭐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쳐지는 치료는 저희가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저건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굳이 겹쳐지는 치료가 병행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또 내용이 좀 긴데요. 잠깐만 중간에 1~2가지만 질의응답 받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혹시 지금 얘기 한번 해주시면 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아까 선생님께 질문하려다가 말한 건데 저는 또 선생님 쓰신 그 유럽 피드백 입문이라는 책을 또 읽었어요. 사서 읽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터넷에서 선생님에 대한 어떤 거를 좀 알고는 왔는데요. 그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저희는 아이가 고등학생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치료를 계속 했었어요.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변화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도 늦게 다녔어요. 운동에서 다니면서 거기서 그 큐라이즘인가요? 그거 큐티엘인가요? 그거를 구입을 해서 그거를 꽤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하니까 그게 부모가 이렇게 계속 지켜서 한다는 게 아이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나하고 짜증도 나고. 근데 그게 이제 그 프로그램 이렇게
단계가 이제 조금 올라가서 그런 건지 어쨌든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네. 빨라지다 보면 애가 행동이 빨라지다 보면 딱 짜증을 내서 던져버려요. 맞아요. 그 잔류거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애가 성격이 더 막 이렇게 더 나빠지고 팍해지고 그런 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꽤 오래 가서 근데 전 그때는 딱 중지시켜가지고 그렇죠.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아이가 더 나쁘게 되는 건지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성격이 한동안 꽤 오래 가요. 그게. 오래 가요. 그거 그냥 안 네. 풀려요. 그래서 네. 저희도 뉴로피드백이나 한약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풀어야 그 시간을 단축시켜서 몇 주 안에 빨리 풀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오래 가요, 그 역사가. 네. 그래서 조금 그래서 제가 또 일부러 이렇게 느리게 또 하는 그 프로 네. 그걸 맞춰서 하면 또 애가 또 너그러 여유로워지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참 영향이 가기는 한데 가기는 급해요. 하죠. 네. 빠르게 템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것도. 템포는 그 아이의 증상에 따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 굳이 빠른 걸 통해서 그렇게 어떤 그런 게 나온다면 필요하면 빠른 걸 해야 돼요. 대신 근데 우울증이 조금 있어요. 그 우울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해주면서 그걸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계속 갈 수가 있는데 네. 속에 우울증이 있으면 속에 어떤 뭐 네. 답답하거나 뭐 억울하거나 화가 있거나 이런 게 많은데 네. 우울증하면 무조건 올라와요. 예. 이건 무조건 올라와요. 우울증은 이거 하면. 예. 근데 더 막 화내거든요. 부모님한테 네. 더 반항합니다. 네. 그 뉴로피드백이나 한약에서 안 풀어주면은요 훈련하다 또 스탑 돼버려요. 네. 그래서 분명히 필요는 해요. 우울증 필요는 한데 이것만 하게 되면은 가다가 스탑이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일정 부분은 좋아졌을 거예요. 예전보다는. 네. 그리고 조금 그 뉴로피드백을 조금 했어요. 네. 그래서 좋아진 바로 효과가 온 거는 그 화내는 거하고 선생님 네. 아까 그 예, 예. 세타파 졸리는 예. 거 그가 졸리고 화내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그거는 조금 호전이 됐다는 감정적인 거예요. 컨트롤이 됐죠.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더 그 이상의 어떤 발전이 발전이 발달이라든가 안 되는 이런 거죠. 부분에서는 네. 한계선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는 이제 프로토콜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뀌어야 되고 기존의 프로토콜이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 다른 부위 그 역할을 얼마큼 소진한 거고요. 또는 그 프로토콜에서 또 다른 주파수들을 찾아야 될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까다로워요. 효과가 바로 한 5회 정도 하니까 바로 나타나요. 벌써 나타나요. 바로 이렇게 완전히 호전된다는 것보다도 조금 뭔가 감이 왔어요. 달라지죠. 뭔가 감이 오고 아유. 10회 오니까 효과가 왔어요. 그래서 좀 빨리 왔다고. 아니, 가끔 우울증이나 이런 경우들은 10회 정도 전후에는 보통 나타나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더 이상은 호전이 안 되고 또 다시 이렇게 온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죠. 훈련 부위를 바로 적절하게 또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까다롭고 그게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게 이제 딱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치료 기간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어떤 역량 차이가 이 아이를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가 이제 되는 관건인 거라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드리고 이따가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언어 발달은 뉴로피드백에서 주로 좌뇌에 브로카나 베르니케 영역 발달시켜주고요. 감각통합 IM 치료, 청주약 치료 같이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창포환이라는 한약재 처방이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이 한약재만으로도 언어 발달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경험을 해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주의력 발달은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뉴로피드백을 통해서 도움을 줘야 되고요. 감각통합치료 아까 이걸 통해서도 도움이 되지만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ADHD는 치료는 잘 되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좋아지는데. 그리고 청지각은 여기서는 주의력 발달에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약에서 일정 부분 좀 도움이 돼요. 특히 이제 한약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떤 총명탕이 우리가 알는 총명탕입니다. 그거 자체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그다음에 아이에게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아이한테 해줘야 되고요. 집중 시간이 길어지고 전환이 길어지고 충동 조절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의력 발달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자폐증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이 치료가 가장 끝까지 가야 되는 치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도 이 치료가 거의 끝까지 가야 되는 치료 중에 하나고요.
운동 발달은 이제 자폐증이나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들은 대부분 운동 발달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서툴르고 행동이 어설퍼요. 잡아줘야 됩니다. 운동 뭐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운동 잘하고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성이 좋아요. 축구 단체에서 사회성이 성숙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운동하고 사회성은 일정 부분 기능이 맥락이 이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능력도 발달을 시켜주는데 아까 그 IMC를 통해서 운동 치료 능력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고요. 뉴로피드백도 역시 운동 능력을 발달시켜주고 지나치게 근긴 연구가 심한 경우 이런 경우 뉴로피드백을 하면 이게 떨어져 버립니다. 또는 이렇게 떨어진 경우도 뉴로피드백이 올라가 버립니다. 한약을 통해서도 그렇게 가능하고 그래서 운동 발달은 생각보다 빨리 잘 되는 편에서 거고요. 자폐증 아동들은 이제 발 운동이 안 돼요. 잘 걷는 거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손발 이런 회복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다 보면은 한 6개월, 9개월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좋아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서 발달은 뉴로피드백에는 한약 치료가 메인이고요. 감각통합 치료가 이제 병행되기도 합니다. 아까 요 치료는 말 그대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화가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우울함에서 이렇게 막 각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뉴로피드백은 그 올라간 것들을 캄다운 시켜주고 올릴 건 올려주고 내릴 건 내려줘야 됩니다. 무기력한 건 올려주고 예민한 건 내려줘야 정상이 되는 거거든요. 올려만 주면 화나고요. 내려만 주면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컨트롤을 해줘야 되고 한약 역시도 뭐 향부자나 치자, 시오 감초 같은 것도 우울증에 대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이미 조선시대에 저희 선조들은 한약을 통해서 우울증을 개선시키면서 사셨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안 알려졌는데 한약 써보면 생각보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료됐을 때 재발 잘 안 됩니다. 한약을 통해서도.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치료하면 금방 치료가 잘 되고요. 사회성 발달도 어렵죠. 이제 가장 어렵고 국내에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 없는 치료 중에 이제 사회성 치료인데 제가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도 상당히 많이 오른 편에 속해요.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다양하게 오는데 사회성 발달 이렇게 뭐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유명한 기관들. 그런데 치료 받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뭐 2년, 3년 이렇게 해도 그렇게 크게 차도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단순히 뭐 사회성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안 되는 거라 그게. 달리기 안 되는 아이들 맨날 달리기 시켜봐야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 뿐이거든요. 근력이 튼튼해지든지 심폐기능이 강해지든지 힘이 좋아지든지 뭔가 바뀌어야지 이게 계속 그것만 한다고 사회성이 느는 게 한계가 있어요. 큰 신경학적인 문제가 개선되면은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한다게 껑충 늡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셨던 학부모님들 이제 3학년인데 어머니께서 강사신데 이런저런 치료, ADHD 약물 치료도 하고 사회성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뉴로피드백하고 그 아이는 한약 치료를 통해서 그 과흥분돼 있어요. 아스퍼거 증후군, 과흥분된 아스퍼거 증후군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성이 좋을 수가 없죠. 이 과흥분이 줄어야 돼요. 좀 편해져야 되는데 말로써 안 됩니다. 뇌가 흥분이 가라앉아야 돼요. 가라앉으니까 자연스럽게 친구가 늘어나요. 어떤 아이는 저한테 꽂혀 있어요.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풀어줘야 돼요. 풀어지면 사회성이 늘어나요. 근데 이거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 자체는 이제 기존의 치료에서는 상당히 큰 한계점이 이제 보여요.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자폐증을 이제 똑같이 치료를 하게 되고요. 치료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이따가 치료를 다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사례를 발표하실 분은 이제 저희 클리닉에서 이제 치료 총괄을 맡고 있는 치료팀장 황보아 팀장이고요. 나오시게 되면 박수로 이제 환영 부탁드립니다.